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1월 2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대책,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경착륙 대책이었죠.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수순은 아마 경착륙이 진행되겠죠. 연착륙으로 유도하려고 했는데 약발이 안 먹히는 느낌 들고 있어요. 쌍용 예가 디오션 마이너스 50% 폭락, 16억이 8억으로 딱 절반 직거래였어요. 레미안 장전 마이너스 44% 폭락. 그럼 이것은 직거래였느냐? 이건 중개거래였어요. 명륜동 힐스테이트 마이너스 33% 폭락. 레미안 장전과 명륜동 힐스테이트 같이 가지고 와봤는데요. 나중에 왜 요거를 같이 가지고 왔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취득세 너무 세. 지금 비조정 대상이거든요. 요거 2주택까지 하더라도 취득세 많이 줄었어요. 근데 다주택으로, 정말 다주택으로 가려면은 여전히 취득세는 부담스럽기는 해요. 근데 마치 조정 대상지 해제되고 취득세가 낮아지면 한 채 더 살 건데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죠. 야, 취득세 없으면 살게. 취득세 없으면 살게.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취득세가 없어지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야, 나중에 양도세 없으면 살게. 양도세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 줘야 사지. 이야기할 거예요. 양도세를 또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나오면 또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야, 종부세 그거 해야지. 종부세 그걸 어떻게 해줘야지 내가 사지. 나중에 정권 바뀌면 또 종부세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말장난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규제 많이 풀었네. 또 이런 이야기 됐어요. 규제 많이 풀었네. 이제 금리만 내리면 되겠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 이야기했어요. 금리는 집값과 상관이 없어. 금리가 오르든지 말든지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이야. 근데 이런 말을 해놓고 났는데 그동안 그 논리로 계속 나왔는데 갑자기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다시 오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모순에 빠지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지르고 보면 됩니다. 왜? 게시판 글 올리는 거 이런 거 하나 지우면 끝이거든요. 제 영상은 한 개도 안 지워지고 다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주간 브리핑을 할 때건 뭘 할 때건 가장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했는 것이 부산의 전세 매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순 숫자도 가장 많지만 인구수 대비로 환산해 봤을 때도 부산이 그 입주 물량이 많다는 인천보다 전세 매물이 더 많은 것이 부산이다. 이것이 제일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려스러운 현상 나타났죠. 자, 먼저 매매부터 지수 한번 볼게요. 이번 주 매매 지수 마이너스 0.58. 웬만한 지역들은 여기 낙폭이 다 줄어들었거든요.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부산은 낙폭이 커졌어요. 전주 대비 더 커졌습니다. 마이너스 0.58이고요. 근데 일단 얘는 별로 대구랑 비슷해졌네? 대구랑 부산이랑 별 차이 없네? 이런 느낌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무엇이냐? 전세지수예요. 전세지수. 마이너스 0.78로 낙폭을 크게 키웠는데요. 대구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매매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거든요. 부산 굉장히 무섭다.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그건 다 사랑의 힘으로 거래량이 많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영상을 최근에 시청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거 영상들을 좀 돌려보세요. 한 달에 한 달에 매일 올리니까 한 20건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일주일에 한 2건 정도씩, 제가 거의 작년 한 3월부터 올렸던가요, 영상을. 대구 부동산 스터디에 가면 그 이전에 부산 영상도 있어요. 그러고 일주일에 한 2개씩만 흐름 살펴보시면은, 야, 1년 동안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구나, 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변하겠구나라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도 아마 참고가 되실 거예요. 아무튼 부산의 사랑의 힘, 전세 가격 진짜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 좀 무서워요. 대구 제꼈어요? 대전 제꼈어요? 어차피 광주, 울산은 제일 늦게 하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거 제끼고 나면 야, 사실상 인천 다음으로 부산이더라. 와, 정말 제정신 아닙니다. 그리고 매매지수 하락도 1강, 2중, 3중, 2약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산도 이제 중위권 그룹에 같이 합류를 했어요. 대전을 제껴버렸습니다. 매수 심리, 요거 한 주 반등하고 나면 언론에서 난립니다. 매수 심리 살아난다. 하지만 이쯤에 떨어지고 났을 때는 뉴스에 안 나요. 우리는 아주 선별적인 뉴스를 접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저의 영상은 매일 나오니까 거짓말하고 싶어도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힘이라고, 사랑의 힘으로 임대시장이 받쳐준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사랑으로 부영, 임대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임차인 한번 나가고 나면 임차인 집 보러 오는 사람 없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매도 물량 이번 주는 토요일은 분양권 물량까지 설명되는 거 아시죠? 전월세 물량 거래 현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1일 날에도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 또 설을 앞두고 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 물량 소폭 증가해서 39,657건. 요거 설날 동안 매물 많이 줄어들어요. 설날 동안 매물 많이 줄어듭니다.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또 급격하게 반등합니다. 급격하게 반등하는 게 항상 명절 때마다 있어 왔었던 일이에요. 새삼스럽게 또 뉴스에서 호들갑을 떨어댈지도 모르겠지만 별다른 일 없다. 전세 물량 소폭 감소, 월세 물량 소폭 증가, 전체 임대 물량은 소폭 감소하는 모양새 3163건. 전년 말 대비 3만 건, 큰 변화 없어요. 큰 변화 없습니다. 서서히 변화 나타날 거예요. 분양권 매도 물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에 918에서 976건으로 58건이 늘어났어요. 이 3월달 되면 대량으로 전매 해제되는 시점, 요런 시점에 물량들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동네별로 골고루 늘어나더라. 일부 줄어드는 지역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동네들이 분양권 매도 물량이 거의 다 늘어나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늘어나는 게 어느샌가 쌓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아파트 거래량 오늘 33건. 오늘 거래량 적었죠. 거래량 많지 않습니다. 규제 해제 효과 한 달도 안 가? 한 달도 안 가? 이런 느낌입니다. 규제 해제했을 때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던 무렵에 규제 해제했을 때 거래량이 20% 가까이 증가했어요. 11월 달 좀 시름시름했어요. 대구는 그래도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거래량이 2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시름시름하고 떨어지죠. 근데 1월 달은 그마저도 그런 효과조차 없다라는 게 저는 그게 놀랍습니다. 직거래 비율 20% 이상은 높다고 말하고요. 이상하다. 지금 거래량이 이 상태로 가면 900건대의 거래량이거든요. 900건대의 거래량 없잖아요. 역대 최저의 통계 작성 이후에 월간 거래량으로서는 가장 적은 거래량을 나타낼 것 같아요. 무슨 달에? 규제를 대량으로 해제해준 달에. 이게 그러면 경착륙 막을 수 있을까요? 연착륙 유도되나요? 거래량이 안 살아나는데 힘들 것 같더라. 쌍용 예가 디오션 16억까지 갔던 것이 8억. 딱 절반입니다. 50% 하락했고요. 해운대 KCC 스위첸 가격 9억 8천까지 갔던 것이 거의 20% 정도 하락해서 7억 8천. 매매가 전세가 별 차이 없습니다. 구서동 롯데캐슬 골드 2단지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대형 평형 이제 가스비 무섭대. 부산은 그나마 좀 덜 추워서 낫죠. 추운 지역들 가스건 지역 난방이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고정비 지출이 너무 커지더라. 일단 전기요금 장난 아니게 오르죠. 가스 장난 아니게 오르죠. 쓸 돈이 없더라. 자, 레미안 장전 35평형. 이게 6억대가 벌써 나타날지는 몰랐어요. 6억대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12억 2천까지 왔던 시 6억 8천 40% 이상 하락했는데요. 요거는 중개거래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쌍용 예가 디오션은 직거래였고요. 중개거래, 이게 층수가 1층이잖아. 층수가 1층.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 이상 하락했던 명륜동 힐스테이트랑 요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첫 하락은 저층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나중에 그 가격은 고층의 가격이 되더라. 레미안 장전 지금은 6억 8천 1층에 시작했어요. 나중에 되면은 중층으로 점점 전이되어 간다는 부분 아마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현대 힐스테이트 위브 6억 3천 그대로 요거 대형 평형이었고요. 자, 그러면 한 번씩 봅시다. 요거 16억까지 갔다가 8억으로 떨어졌는 직거래. 아무튼 8억이라는 가격 자체를 다시 한번 시간을 돌려서 보면은 어쨌든 가격은 2020년으로 되돌아왔더라. 2020년 가격으로 되돌아온 느낌. 그 다음 아파트 이름이 뭐였던가요? 제가 레미안 장전? 레미안 장전. 네, 레미안 장전의 가격을 보면 지금 6억 8천에 거래가 되었잖아요. 19년도의 가격으로 돌아가 왔더라. 19년도의 가격이라는 것이 사실 17년, 18년, 19년 이때가 크게 차이 없이 비슷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또 다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저거 17년 가격으로 왔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때 규제 해제 이후에 거래량 터지면서 19년 10월 이후부터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다시 가격이 떨어져서 17년 가격? 부산이 17년 가격이라고? 작년 가을에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20년 가격까지만 와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7년도에 가격이 왔어요. 대체명지 퍼스트월드 요거 좀 특수한 층이다 30층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빠지는 게 거의 한 30% 정도 빠졌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30층 거래거든요. 그거는 뭐 특수한 층이고 다른 거는 뭐 어째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 직거래니 중개거래니 나눌 필요도 없더라. 고층이니 저층이니 나눌 필요도 없더라. 그냥 큰 흐름 자체에서 비켜나가는 애들이 없더라. 뭐 더 급하게 파느냐 덜 급하게 파느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지 연재롯데캐슬 대시양 가격 우리 호가는 안 떨어져요. 호가는 안 떨어져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이런 거래 괜히 한두 건 나올 때 괜찮다. 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괜찮지 않더라고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끊임없이 가격을 추적하면서 언제 팔지 들어올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와서 제 영상에 와서도 좀 현장에 나가보고 직거리라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막 달리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현장에 안 나가도 얼마나 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그 사람은 모르나 봐요. 그 사람은 모르나 봐요. 20% 해운대 중동 금융 올림 거의 한 35% 정도 빠졌고요. 이편한 세상 금정산 대략 20% 정도 나머지 조금 덜 빠지는 것도 있고 명지 협성 휘퍼래 명지 근래 들어서 계속 빠지는 거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 나간다고 크게 달라질 거 있나요? 이 추위에 아이고 안 나갈랍니다. 안 나가도 충분히 흐름을 짚어보는 데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물론 현장에 가면 더 싼 매물이 있어요. 현장에 가면 더 싼 매물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긴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현장에 굳이 계속 나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서로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럼 나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그러면 님이 유튜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이걸 오늘 포기할까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힘들어서 맨날 그 고민이에요.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하나 두 개 보면서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이거 해야 되나? 저는 그런 고민들을 가장 누군가는 집을 살까 말까를 두고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방송을 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뭐 12조로 나오는 글이 있으면 명절에 이런 이야기가 좀 죄송스럽네요. 아무튼 저는 이게 슈퍼갑이에요. 제가 여기서는 슈퍼갑이에요. 의견을 전달해주는 내용인지 이게 시비를 걸기 위한 것인지는 뻔히 보여요. 아주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왔기 때문에 댓글창으로 많은 사람을 상대했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올리는 댓글이 더 이상 여기 게시가 안 되는구나 느끼는 날이 아마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이 설날에 덕담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부산 아파트 건당 거래대금은 작년 말에 이어서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고요. 거래량은 지금 900건대로 내려앉을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최소한 1500에서 이 정도 대책을 내놓으면 1500에서 2000건 정도는 거래량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왜? 그때 분위기 안 좋았을 때도 과거에 2017년 18년 아까 레미안 장전 보셨잖아요. 이 아무랬던 거래량이 없던 시절에도 거래량이 월간 거의 2000건 가까이 됐어요. 그때 대비 지금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말 딱 그 말을 딱 절감할 거예요. 이때도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때도 물건 투자해서 들고 들어갔던 사람들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했는데 그 세월이 거의 2년 세월이 되다 보니까 이때 손 털고 나온 사람도 많아요. 이때 손 털고 나온 사람 많아요. 근데 이때 폭등을 하고 나니까 손 들고 나온 사람은 완전히 바보가 되고 끝까지 웃자던 동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어서 역시 부동산은 우상향이야 역시 나의 선택은 옳았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기간은 과거의 2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거보다 버티기는 더 힘들 거예요. 이때보다 금리가 장난 아니게 더 높잖아요. 버티기는 훨씬 더 힘들 거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텨야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고점 막 10억짜리 물건 잡았는데 집값이 7억으로 막 이렇게 떨어졌던 상황인데 자기 자본이 높지 않은 상태 어떻게든지 버틸 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거 손 털고 나면은 다시 자산 시장에서 뭔가를 해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 나고자를 잘 데려가지 않습니다.
3억 미만 비중은 줄어드는 모양새. 6억 이상 부자들 계속 안 사고 있어요. 비중은 요거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는 형태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거래량 월별로 구별로 살펴봐도 거의 반토막 계속 안 좋아지는 모양새고요. 분양권 10건의 거래량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직거래 비율은 계속 낮아졌어요. 힐스테이트 4억이 거의 다 이것이 중개거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4억, 5억 전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들은 분양권 거래 정말 안 돼요. 두산리버더 제니스 하버시티 6억 그리고 나머지 가격들 3억대 가격. 전세 거래량 142건 중에서 여기 사랑으로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물 개수 압도적인 1위고 야, 이 정도 전세 거래량이면 물량 금방 소진하겠다 싶은데 생각보다 소진이 잘 안 될 거예요. 거래량은 전달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해 보이는 일단 흐름은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고점 대비 가격 이렇게도 나타내보고요. 고점 대비 얼마나 변화되는지 대략 나타내보고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그 다음 최고 전세 가격 대비 얼마나 빠졌나라고도 계산을 해보면은 전세 가격 많이 빠지고 있다는 부분 특히 3억대 중반 아니 요 가격대도 보시면은 5억 3천까지 갔던 것이 3억 2천으로 떨어졌다. 그럼 고점 대비 60%잖아요. 전세가가 10% 20% 떨어지면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그런 데서 나왔었잖아요. 이거 전세금 못 돌려주는 계약 건수가 엄청 많아진다. 집값이 몇 % 떨어지면 전세가가 몇 % 떨어지면 집값은 몇 %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개가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는데 시간의 순서 차이는 있겠지만 5억에서 6억 이런 거래가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한동안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최고 전세 가격이 5억이었는데 최근 전세 가격이 4억이 되는 거예요. 고점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나 되길래 야 금리가 2배 넘게 올랐는데 이게 전세 가격이 20%밖에 안 떨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는 보면 요런 거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5억 3천까지 갔던 것이 3억으로 5억 5천까지 갔던 것이 3억으로 5억 5천까지 갔던 것이 3억으로 5억 2천까지 갔던 것이 3억으로 이 60% 고점 대비 60% 거래잖아요. 집값 같이 얘랑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매매가 많이 빠지는 거 40%씩 빠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매매가 빠지는 것처럼 전세 가격도 많이 빠지는 것 40% 같이 가격이 빠지잖아. 이 나란히 빠져요. 다만 누가 먼저 빠지느냐 누가 먼저 빠지느냐 늦게 빠지느냐 차이지만 만약 전세 가격이 먼저 빠진다 그러면 매매 가격 결국에는 끄집어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전세 매물 많은 곳 1위 부산, 전세 가격 하락률 2위 부산. 아마 인천을 제끼고 부산이 전세 가격 낙폭 1위 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아마 올해 하반기쯤 되면은 아마 그 정도 분위기 될지도 모르겠어요. 인천이 인구가 얼마나 유입되고 얼마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순위 바뀜이 생길 수 있겠죠. 인천은 부산의 그전 이름 뭐였나요? 다이나믹 부산이었잖아요. 다이나믹 부산. 이게 뭘로 바뀌었죠 이제. 캐치프레이즈 보니까 진짜 사랑해요 뭔가요? 부산이 이거 보고 야 좀 실망이다. 다이나믹 부산하면 그래 좀 역동적인 느낌이 들고 좋았는데 아무튼 이거 바뀌었는 거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랑의 힘으로 거래량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 사랑의 힘으로 올리고 5억까지 갔던 것이 2억 8천. 그 나머지 가입들도 보면 4억까지 갔던 것이 2억 8천. 요건 70% 정도 수준 거래. 70% 수준 거래도 좀 있고 그전에 80, 70 비중이 높았다면 이제는 거의 한 70, 60 비중이 높아진다.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아마 현장에 나가보시는 분들 느끼실 거예요. 물건 많다. 그리고 생각보다 빈 집인 상태로 전세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 한창 때 같으면요. 사람이 물고 물리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가는 시기에 맞춰서 나는 그 한참 전부터 집을 봐놨다가 이 사람이 쏙 빠져나가고 나면 내가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빈집인 여유 있는 사람은 빈집인 상태로 놔두고 여유 없는 사람은 지금 임차권 등기하고 지금 속 시끄럽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요거 한 2억 3천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지금 이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2017년, 2018년 전세 가격보다 더 낮게 나오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긴 한 임대 시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모습
느끼실 거예요. 근데 와, 전세 저거 불안해서 가겠나. 그래서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세 시장은 더 급격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마다 지금 와, 오히려 뭐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증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쉽지 않게 만들어 버리고 그 부분 다음에 관련할 때는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무탈하게 모두 잘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